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결산 자료 입력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보시면 오른쪽에 결산관리의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을 할 때쯤 되면 기업의 1년치 그러니까 회계 자료가 마감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 469페이지에 있듯이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관리 쪽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 로마 숫자 1번에 데이터 체크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체크를 통해 갖고 검사 시작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거래처 코드, 계정 취득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고 멘트가 뜨고요. 자, 요 내용들을 확인하라라는 거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특히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재무회계 쪽에 결산 관리 쪽에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관련되는 자료들을 일괄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금 일괄 조정하고 현금 직접 조정, 요 두 개는 실무에서 가끔씩 사용하고 있고요.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조정이나 이 계정들은 우리 그러니까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일괄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일괄 조정이나 현금 직접 조정은 우리가 전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장 처리를 하는데 현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표를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괄 모아서 어떻게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일자별로 현금 시차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상대방 계정 과목은 현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에다 돈을 넣고요. 현금이 남으면 관련되는 금액을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1번 가지급금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처리하게 되고, 잔액은 최소 잔액,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 잔액 100만 원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조정을 해라라고 하면, 자, 수정 후 잔액이 최소 잔액과 최대 잔액 사이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오른쪽에 가지급금 가수금 관련되는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수정 후 금액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하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지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도 계산해야 되고 하는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괄 조정 기능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현금 직접 조정은 1월부터 해서 현금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을 직접 분개해서 매월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이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산 바로 직전에는 어쨌든 그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제하고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72페이지에 결산 자료의 수집과 입력이라고 해서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결산 정리사항 제가 전 시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473페이지에 결산 자료 입력의 설명이라고 해서 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먼저 수동 결산 항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결산 분계를 직접 입력한 후에 자동 결산 항목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동 결산 분계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결산 관리에 가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먼저 기간을 설정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F4번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F4번 원가 설정을 누르게 되면 계정 과목과 매출원가 코드, 매출원가와 그러니까 원가 경비 코드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사용된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통해 갖고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편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품 매출원가 앞에서 전표 입력한 부분들이 전부 다 500번대 계정 과목으로만 입력이 되어 있고 500번대 또는 800번대 계정 과목으로만 입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 매출원가에 대해서만 사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00번대 공사원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여로 체크가 될 겁니다. 근데 혹시 공사원가로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여부가 불로 되어 있을 때는 직접 여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눌러 주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도급공사 관련되는 정보가 있죠. 그죠? 도급공사까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악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결산 전 금액하고 결산 반영 금액하고 중복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부를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74페이지에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 금액에 입력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상품 매출원가 관련해서 결산 반영 금액에 우리가 입력하는데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 매입액에 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관련해서도 재고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은 재고가 없고 원재료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입력하면 여기 제품 매출원가 변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천만 원 입력하고 엔터로 넘어가면 관련되는 부분이 변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하시면서 이게 매출원가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단 부분에 제품 매출원가, 기말 제공품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러니까 관련되는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품 재고가 1억 원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1억 원 입력하시고, 그죠? 1억 원이면 자, 기말 재고 7,500만 원이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관련되는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은 475페이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이 부분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우리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감가상각비가 이미 계산돼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회사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반영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반영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상단에 보시면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7번 감가상각 아니오라고 해서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감가상각비 계산된 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제조 경비하고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 결산 반영 눌러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면 그러니까 일반 제조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판관비 쪽에 가면 감가상각비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히 감가상각비 관련해서는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에 동시에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숫자가 있을 때는 이중으로 전표 처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강조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477페이지, 476페이지 대손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F8번 대손상각 관련해서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받을금, 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손율이 1%일 때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반영하시게 되면 대손충당금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8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퇴직충당금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 분계를 통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우리가 실제 추객하고 관련되는 정보들을 직접 입력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수동으로 직접 분계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맞는 자료가 지금 없다라고 나오네요. 퇴직급여 충당금도 그러니까 508번, 806번으로 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실 거고, 맨 하단 부분으로 가게 되면 우리 법인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인세 관련해서 법인세 이제 추가 계상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납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선납세금 계정에 있는 금액을 법인세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해 연도의 법인세액으로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손이 났기 때문에 법인세액이 없죠.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입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금액을 입력을 하셔서 법인세 분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산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결산 분계 하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차변잔액, 차변합계, 대변합계, 대변잔액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으로 내용을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미 이중으로 지금 전표 처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표를 삭제를 하고, 전표를 일괄 삭제를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결산 분계한 부분들을 전체 다 한번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삭제가 되었을 거고요. 일반 전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매출, 제조원가, 도급원가, 그러니까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 수익 비용 쪽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일반 전표에 전표를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전표 추가하고 나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조회를 해보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가 어떻게 되죠? 자, 매출원가라고 하는 계정이 생겼죠. 매출원가라고 하는 계정이 생기면서 원가 계정이 차변, 대변 잔액이 전부 다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제로로 바뀌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달 전표를 조회하게 되면 결차 결대라고 하는 결산 분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수기로 그러니까 회계 결산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원가 대체하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굉장히 많이 직접 하시게 되는데, 우리 전산 회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런 회계 처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죠. 왜냐하면 자동 분계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결산을 완료했는데 수정하거나 뭐 삭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처리했던 부분을 상단에 보시면 결산분계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결산분계 삭제하겠느냐라는 메뉴를 눌러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 우리가 결산분계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도 조회를 해보면 수익 비용 관련되는 부분 원위치로 돌아와 있죠. 그죠? 그 내용 삭제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전표 추가를 통해서 추가했습니다. 추가하고 우리 일반 전표에 가서 삭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괄 삭제라고 하는 SF5 일괄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괄 삭제 기능을 누르면 삭제하고자 하는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동 전표 처리했던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자, 결산 붕괴만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결산 붕괴만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삭제하게 되면 삭제할 전표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 F5 삭제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실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셔야만이 전표가 삭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조회를 눌러보면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도 전표 입력된 전표 확인하게 되면 결산분계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산분계가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산 자료를 일괄 삭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멘트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 삭제할 거냐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고, 482페이지에 결산 작업 방법의 중복 선택 제한이라고 해서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결산 자료 입력을 할 때 이중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화면에서는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재 482페이지에 보면 이중으로 입력된 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중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